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ARM이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ARM은 잉글랜드 캠브리지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전문 회사로 시스템 플랫폼과 SoC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 기가 막힙니다. 패블리스 기업이라 공장도 없고 오직 설계도만 그려주는 기업입니다. 직접 CPU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 TI 등 여러 반도체 설계 및 제조회사들에게 라이센스를 판매하고 각 회사가 각자의 특성을 커스텀하여 직접적인 양산을 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시장의 절대 강자 위치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업에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제품들 중 상당수가 이 기업의 기술력이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1000개 기업에 반도체 설계도를 주는 갑 중의 갑, 그야말로 영국의 슈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도 화웨이의 어마무시한 힘을 발휘해 그 위용을 뽐냈는데요. 이 작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은 거인 같은 슈퍼 기업이 화웨이의 손을 뿌리치고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아 업계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때는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도가 빠르게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중국 화웨이 퇴출에 동참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을 정도로 급박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동참호소로 각국 주요 업체들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를 끊으면서 화웨이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거래 중단 선언은 화웨이에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영국 업체인 ARM이 화웨이와 거래를 끊고 나선 것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 관계 때문입니다. BBC에 따르면 ARM은 반도체 설계도에 미국의 원천 기술이 깔려 있다며 우리는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최신 제한 사항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미국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설계도이니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해 니들이 돈을 얼마 주던지 간에 우리는 화웨이와 일을 안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청업체가 일 안 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 알아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ARM은 단순한 하청업체로 치부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절대적입니다. 당시 외신들은 ARM의 거래 중단 선언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술 지원 및 주요 앱 공급보다 화웨이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IT 정보기술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화웨이가 ARM의 설계도를 잃으면 완전히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화웨이가 구글 없이는 생존할 수 있어도 ARM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국의 반도체 기업 ARM은 전세계 IT 기업의 모바일 반도체 기술의 대부로 여겨집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공장 없이 반도체 설계도를 만들어내며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 전세계 1000여 개 기업이 ARM의 반도체 설계도를 받고자 줄을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의 경우 90%가 ARM의 설계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ARM 설계에 기반해 생산된 반도체는 229억 개입니다. 전세계 인구의 70%가 ARM의 기술이 담긴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최근까지 판매된 반도체는 1300억 개에 달합니다. 한 IT 전문가는 ARM의 발표는 화웨이 스마트폰 제조 사업의 진정한 종말의 종소리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ARM이 제공하는 검증된 설계 패키지인 플렉서블 어세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페페TV야, 예끼놈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너 같으면 공짜로 해주고 싶겠니? 그렇게 공짜 찾다가는 대머리 된다. 아닙니다. 진짜로 공짜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협약을 성사시킨 것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 업무 협약을 최초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체결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누가 먼저 칩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검증된 I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IP에 대한 비용 부담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혁신적인 도전을 꺼리게 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RM과 개발 지원 프로그램 플렉서블 어세스의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협약식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ARM을 자상한 기업 12호로 지정했습니다. 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가진 기술과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11개를 선정했으며 ARM은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용료를 중기부와 ARM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협의하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영국의 ARM의 설계 장비를 국내 30개 시스템 반도체 스타트업과 벤처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RM의 사이먼 시거스 CEO는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인 한국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이 성공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경을 초월하는 상생 협력을 위한 첫 번째 글로벌 자상한 기업 협약은 국내 반도체 설계업체의 혁신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의 기업들과 손을 잡고 힘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기업 화웨이가 미국 기업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기업 비아디랑 손을 잡았습니다. 자국의 기업과 손을 잡고 미국이 연합한 중국 대한국가 체제에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화웨이와 비아디의 협력은 중국의 모바일 공룡과 전기차 공룡의 결합입니다. 두 기업은 앞서 스마트폰 제조 영역에서 주로 협력했지만 자동차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비아디 자동차 판매 유한회사의 총 경리는 이제 테슬라의 시대는 가고 우리의 시대가 왔다며 세계적 수준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친환경 자동차 한을 기대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비아디 자동차 중 C급 세단으로 분류되는 한 시리즈의 신모델은 비아디가 개발한 양산 모델로 순전기차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뉩니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고 비아디가 직접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하는 첫 번째 차량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은 작년부터 자동차 스마트 네트워크, 자율주행, 스마트 철도 영역에서 자국 기업들끼리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화웨이는 비아디 이외에도 중국 내외에서 이미 30여 개의 자동차 기업과 심층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붙는 형국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았고 열받을 대로 받은 미국이 화웨이의 멱살을 잡고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원지와 책임 논란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격해지자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압박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감염 확산 가능성을 파악하고서도 일부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고 자료를 적절한 방식으로 다루지 못하면서 많은 국가가 통신망 구축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 대상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화웨이가 하드웨어와 통신 장비를 판매하러 접근할 때 각국이 그들의 결정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프리즘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5세대 이동통신 구축에서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국의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지 않았던 동맹국들도 중국이 숨김없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비판에 미국이 정치적 조작을 멈추고 자신들의 일을 잘 처리하며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에 주력하기를 권고한다고 응수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과 중국 서로 주먹쥐고서 누가 먼저 선빵 날릴 것인지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우리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번에 영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 ARM의 설계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정말 좋네요. 스타트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금전적으로나 재반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한때는 대한민국도 벤처 기업이다, 스타트업이다,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뛰어들어 열정을 불태웠고 그 열정들이 현재는 네이버나 인터파크 같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한국 내 기업은 3년 생존율이 67%이며 5년 생존율은 53%입니다. 또 일반 기업은 3년 생존율이 40%이며 5년 생존율은 30%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 한국의 벤처기업 5년 생존율은 27.3%에 불과해 동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생존율이 더 낮은 곳은 자료 자체가 없는 북한을 빼면 대만이나 홍콩조차도 40%를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꿈 많은 스타트업인들에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다. 두려워서 뭔가를 망설이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도전하십시오.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행복하세요 오늘도. 백신의 개발로 인해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늘었으나 최근 세계 각지에서 발발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인류를 또다시 절망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발생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70% 높은 전염력으로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재빨리 영국발 항공편 제한과 방역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남미는 물론 남반구 호주에서도 속속들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소 20여 개국 이상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여행을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기록도 없는 시골 청년이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에 이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알 수 없는 경로로 발현되었기 때문에 미국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각종 글로벌 제약사들이 출시하는 코로나19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희망에 우려만 가중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한 75세 노인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국에서는 그는 이미 고령자였고 기존의 신부전증을 앓고 있었기에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그래도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투여 후 전해진 사망 소식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또한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투여한 45세의 간호사가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백신 접종 후 6일 뒤 벌어진 일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백신을 1차적으로 투여하고 이후 2차적으로 투여하고 난 뒤에야 항체가 형성되지만 두 번째 백신을 투여하기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결국 확진 판정을 받고 만 것입니다. 이것 역시 기존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마치 코로나19 백신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죠. 그래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정부에서는 하루하루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혀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애초에 독일은 연말 동안 각 지역에 화이자 백신을 배급하여 연초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화이자 백신 몇 상자가 운송 도중 적정 온도를 벗어나 보관된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화이자는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상자는 영상 1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버린 것이죠. 결국 이것들은 모두 폐기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갑작스레 올라가 버린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기에 독일에서는 급히 백신의 배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백신 접종도 무기한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죠. 한국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유통망이 가장 발달된 국가입니다. 콜드체인 시스템 역시 그동안 최고 수준으로 발달되었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백신의 조달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역시 영국에서 입국한 국민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은 모두 공항 검역과 자가격리 중에서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의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꾸만 커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진정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겠죠. 심지어 지난 29일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게 유지하자 전면 봉쇄 없이 버텨온 한국이 최고의 위기를 맞았다 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기 시작했고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이전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그 배경으로 한국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로해진 국민들이 하나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원래 한국은 강력한 봉쇄 정책이 없이도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그것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자포자기한 국민들,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며 자제력을 발휘하는 국민들, 강력한 봉쇄 정책과 백신의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는 국민들. 한국의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매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뭉쳐 그것을 극복하던 한반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 목격되는 몇 가지 현상은 이를 본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근 교회 문 앞에 누군가가 상자 하나를 놓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돼지 저금통과 5만원권 현금 다발이 있었는데 금액을 전부 합치면 7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쪽지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이곳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려 21년째 이어오고 있는 선행이죠.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백석대학교에서는 가족과도 같은 주변 상인들을 돕자라는 취지로 마중물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요즘 대학교는 대부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에 대학교 인근 상인들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학교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1,500만원 상당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학교 인근의 여러 음식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쿠폰으로 전환되어 아르바이트가 끊겨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외국인 학생들에게 나눠졌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외국인 학생들과 지역 상인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따뜻한 묘수가 되었죠. 경기도 파주시 문산 수업고의 학생들은 코로나19에 지친 전세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5대륙 9개국 16개 도시 학생들 105명이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의 준비기간 동안 학생들은 외국에서 오케스트라 부활동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일일이 연락을 취하여 그들이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산 수업고의 오케스트라 단원 40여 명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카오 등 전 세계 16개국의 학생 105명이 온라인 오케스트라를 열게 된 것이죠. 현재까지 2차 온라인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 추후 3차 콘서트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것에 참여하고 싶다는 메일이 외국으로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 따뜻함을 전하는 일은 줄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따뜻함을 교류하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의 이면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기기나 온라인 세상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의 인구들은 변해가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심각한 경우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돈이 있음에도 끼니를 사 먹지 못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그동안 지적되었던 디지털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보건복지부, 각종 지자체 등과 손잡고 보급하기 시작한 행복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인데 이들이 좀 더 디지털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각종 지자체의 행복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를 통해서 큰 문제 없이 식사를 주문할 수 있는 법을 배우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영국은 최근 스위스와 호주 등지에서 방역당국의 통제를 무시하고 자가격리지에서 수백 명이 도망을 치거나 노마스크 파티를 진행하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극치를 보이는 행동에 세계인들은 이들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죠. 반면 한국에서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국민들이 하나둘 모여 힘을 합치는 모습이 비춰지자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울 것은 방역뿐만이 아니었구나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살려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지의 병원에서는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담 인력들 역시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요. 비록 우리 사회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도 함께 뭉쳐 극복하려는 국민들이 모여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끝끝내 국난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